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월가에 가장 유명했던 분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기도 했었으니까 그 내용 위주로 좀 다루어졌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이력이 정말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약간의 신뢰도가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생각보다 매우 겸손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의 바라보는 시장에서도 되게 또 실적도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일단 연준의 거짓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불신이 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 미 연준의 내부 문건을 보았는데 금리가 4에서 7%까지 올려야 물가가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준의 제시 존도표를 따르면 미국 금리가 3.25에서 3.5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연준의 내부 모델링으로 경제 지표에 따른 계산을 좀 해봤을 때는 4% 초에서 중반까지는 나와야 좀 잡힐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희 진짜 또 이중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거 뭐 단순하게 보면 뭐 주변 국가들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인플레보다는 훨씬 더 금리를 더 높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좀 빨리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카드를 써야 되는 건 맞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도 좀 잡고 싶고, 그러면서 물가도 좀 잡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론도 좀 잡고 싶고, 이런 복합적인 요소에 따른 욕심을 좀 버리지 못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레이 달리오가 유럽 기업에서 공매도 8조 7천억 원에 따른 베팅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유럽 쪽에 특정 기업한테 공매도를 이렇게 세게 때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ECB 쪽에서 조만간에 금리를 올린다고 해요. 그러하는데 이제 그리스와 이탈리아 쪽이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너희 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금융적인 지원 부분을 좀 해주고, 취약적인 그런 나라들 거는 어떻게 보면 계속 유연하게 좀 가져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국가는 오히려 이제 긴축을 가져가면서 두 가지 카드를 같이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상당히 이제 불만이 또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유럽 연합이 또 약간의 여기서 또 분열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조금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틈을 노려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대 헤지펀드가 또 공매도 쪽에 이런 약점을 또 발견했기 때문에 이 특정 약점이 노출이 되면 과감하게 털어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진다. 그래서 코인도 아직도 이렇게 빈틈이 꽤 많은데, 일단은 이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빈틈에서 노출이 되면 이렇게 먹잇감이 좀 된다더라. 그래서 코인도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좀 우리는 조금은 여유롭게 매수 타이밍도 여유롭게 좀 가져가 보자 라고도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 다음으로 올해 증발한 암호화폐 가치가 08년도 부실 채권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총이 3조 달러까지 찍었는데요. 그게 3분의 어떻게 보면 1 정도가 날라갔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진행 중인데 이게 어느 가격대에서 멈추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뭐 이야기가 이제 뭐 내년부터 뭐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문가들에 따른 의견들이 매우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좀비 기업들이 어느 정도 파산 신청 추이가 좀 도래해야 되고 그 파산하는 그런 기업들은 또 코인도 일부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때 한번 다 좀 어떻게 보면 클리어가 좀 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되었었어야 했는데 여기 미국에서 무한 유동성 공급을 한번 해 줌으로써 거의 이제 기사 회생을 해버렸죠. 그래서 아마 이 여파에 거의 또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나 아니면 뭐 중간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 직전 단계 정도를 또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이제 조만간에 좀비 기업들이 연쇄 도산이 된다.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야 이제 뭐 전체적인 뭐 정책에 있는 그런 흐름이나 방향이나 이런 쪽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일부에 이제 또 약간의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또 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게 암호화폐 쪽에 또 몸을 담고 있는 분이시죠. 네. 갤럭시 디지털 CEO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노보그라츠가 아무래도 헤지펀드 특히나 가상자산 헤지펀드 쪽에 3분의 2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는 좀 파산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걸 눈치채고 코인베이스나 뭐 크립토닷컴이나 블록파이 쪽도 미리 선제적으로 최대한 코스트를 줄이려고 그런 액션을 좀 취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저는 참고로 매우 주관적이지만 해시들을 생각보다 막 엄청난 벤처 캐피탈에 있는 그런 덩어리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스타트업 정도 순으로만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저의 시선은 좀 다릅니다. 저는 무조건 주식회사에 있는 관점에서 그 등급,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 부합하면 그 정도에 있는 평가를 좀 해줄 수는 있는데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런 일부 어떻게 보면 크립토 안에서 VC가 생각보다 되게 우아하는 그런 기업들이 거의 반은 그 정도 우아한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만 좀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또 이쁘게 또 정리를 해놨던 표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비트코인부터 나머지 알트코인에서 어떻게 보면 낙폭을 정리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비트코인이 67%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뭐 80% 중후반대까지 내려갔던 알트코인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 근데 제가 뭐 나는 진짜 미치도록 비트코인을 사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플랜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웬만하면은 80에서 뭐 90이나 진짜 극단적으로 90대에 들어갔던 코인들은 사볼만 하다. 단지 이번에 조건에서는 파산할 확률도 매우 높은 조건이 일단 진짜 엄청난 크리티컬로 내년에 나올지 올해 하반기에 나올지 그건 예상할진 할 수는 없지만 웬만하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과거에 있는 2017년 대비하는 케이스가 좀 다르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논란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회사가 부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좀 추려가면서 투자를 좀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엘살바도르가 신용 부도수와
프리미엄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채권 만기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신흥국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독려하고 장려하고 국가가 이렇게 매입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국가 자체에 따른信用도가 매우 낮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현금 캐시플로우가 없는 상태에서 또 국가 자체에서도 레버리지를 껴가지고 그렇게 또 가져갔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연달아서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과거에 있었을 때 보게 되면 이렇게 등락폭이 꽤 컸던 측면은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제 주관적으로 나왔던 시점으로 2014년도 대비를 끊어서 그 시점으로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2014년도 때 이제 마운트콕스 파산 사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운트콕스의 파산 사태 기준점으로 한번 잡아야 되고 이때 회복기가 꽤 오래 많이 걸렸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건 3에로 캐피탈에 따른 VC만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볼 필요성 없고 말 그대로 블록, 체인 간에 있는 디파이가 어떤 형태로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까? 계속 체인 형태로 인한 그런 디파이 이 모델링이 쫙쫙 퍼져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기가 비트한테도 또 무한한 영향성을 좀 주었기 때문에 이번 회복기 자체에서도 또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도 매우 위축적인 단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과거 2017년도, 14년도 대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17년도 때는 인위적인 이제 선물 출시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이제 CME 선물 출시가 나오게 되면서 좀 많이 하락을 했고 박상기의 난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8년도 10월 달에 이제 문제점이 또 비트코인 캐시가 일단 또 분리가 되면서 여기 SV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해시 싸움이 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자체에 해시의 불안 요소가 나와서 블록에 있는 생성이 좀 불확실성으로 좀 커지다 보니까 선물에서 또 쇼패팅이 또 과감하게 또 개입을 해 줌으로써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14년도와 17, 18 시즌에서 나왔던 악재 규모는 어느 부분으로 보는 게 좀 더 악재의 강도가 좀 유사하게 나올 수 있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만약에 표현을 해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마운트콕스 사건과 유사한 저런 침체기가 거의 비슷하게 좀 가지 않겠냐.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 기사에도 갖고 왔죠. 해시 싸움으로 인해서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 그래서 누가 한번 죽어볼래? 라고 해가지고 우리만 죽었죠. 개미만 죽었죠. 그리고 이제 본론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보게 되면 이분이 지금 재산이 13조 원을 갖고 있고요. 제가 저렇게 요렇게 또 이쁘게 수정을 좀 했습니다. 예. 수정이 안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은 이제 드러켄 밀러라고 해서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라고 했고 헤지펀드의 황금기 때 가장 이름을 또 많이 알렸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저 그런 분 아니야? 라고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 가지고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본다고 하면요. 이분이 경제학 부분도 했고 애널리스트 부분도 잠깐 맛봤고 특히 석유 화학 쪽의 애널리스트를 잠시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현재는 패밀리 오피스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30년 연평균 30% 수익을 과거에도 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손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매우 경이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이분의 일단 스타일은 매크로에 가장 가까운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점이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기 대응 정말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에 있는 내용을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의 미국 경제는 파산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1890년대 가장 혁신적인 시대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돌아보면 이미 파산해야 되는 기업들이 좀 많다라고 아까 갤럭시 디지트 CEO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양적 완화들이 그들을 살렸고 제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만약에 기준금리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면 이분의 주장은 물가가 8.6%니까 9%대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미국 경제에 파멸을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그렇게는 심하게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미국도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시장은 상당히 패닉셀과 미궁 속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인플레가 5% 이상 찍을 때마다 경기 침체를 없이 인플레가 내려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게 되면 극단적으로 좀 누를 필요성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현재 미국이 저축된 돈이 대략 2,000조에서 2,500조 원이 남아져 있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경기 침체는 금방 올 것 같다라고 이분이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 이유는 경기 침체가 분위기가 나면 항상 채권 매수를 고려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채권을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들도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데 저분들도 모른다. 그 누구도 모른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금의 상황이 너무너무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저렇게 손실률 거의 제로에 가까우신 분인데 이제 저런 말씀을 했으니까 그만큼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렸던 코인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크립토 총 시가총액이 약 2,400조 원까지 갔었는데 그렇게 큰 자산군이 반이 날라갔다. 근데 이게 영향을 아예 안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있었던 이 내용과 또 결집이 되죠. 파산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파산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고 했으니 그 내용과 또 결집을 해서 또 볼 수가 있겠거니와 크립토와 나스닥 상관관계가 높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좀 많이 최근에 좀 많이 했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해 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신을 갖고 베팅을 하지는 좀 못할 것 같다라고 또 겸손하게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설명하기 전에도 이제 초반에 인터뷰했던 그 MC분이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이제 뭐 오고 가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기도 잘 못 맞춘다, 많이 틀린 적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또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던 전문가가 제가 봤던 영상들 중에 가장 겸손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렇게 겸손했으니까 저 정도 수익률을 계속 유지를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또 MC분이 이 질문도 드리고 싶었다. 내가 나이가 어리면 넌 크립토에 계속 투자를 많이 했었을 거 아니냐라고 또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크립토뿐만 아니라 다 아무거나 그때 되게 트렌디했던 건 다 했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닷컴 버블과 유사한 때만큼 적자 기업에 있는 비중 추이가 매우 높아졌던 61% 높아졌던 부분이 있으니 이게 다 정리가 좀 되어 주어야지 어느 정도 중간 과정까지는 좀 저는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61% 안에 크립토 회사가 어느 정도가 들어갈 것인지, 뭐 VC까지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아주 치명적인 뭐 진짜 코인 비중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기관까지도 들어갈 것인지, 이것도 우리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많이 열어두고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역사적 기업의 부도 비율을 보게 되면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글 트렌드 부분도 보게 되면 경기 침체에 따른 관심도가 매우 급부상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그만큼 관심도가 매우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 이랬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이제 마지막 MC 사회자가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시장이 좋을 때는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맞는 거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금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유명 투자자, 미국의 유명 투자자 약세장에서 비트코인보다 금을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분의 진짜 발언이 힘이 좋냐라는 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보게 되면 이 기사가 2020년 11월 11일 날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드래켄 밀러가 비트코인 금보다 투자 성과가 높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인의 비트코인을 보유했던 물량까지는 비공개했습니다. 근데 2020년 11월 10일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미리 인터뷰하기 전에 매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 한두 달 전에 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항상 이분들은 언론 쪽에서 나오기 전에 매입을 끝내놓고 또는 매도를 끝내놓고 발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2020년도 11월 달 기점을 보게 되면은 진짜 이때쯤입니다. 이때쯤에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달 전대로 가게 되면은 거의 11,000 가격대에서 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대에 사지 않았을까? 지금 뭐 얼마나 먹은 겁니까? 벌써 뭐 6배 이상을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아무래도 뭐 지금의 상태는 별로 좋지 못할 것 같다라고 좀 더 조심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요.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분의 포트에는 그냥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매크로에 아주 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봐보세요. 11월 10일 날 이렇게 사놓고 뭐 성과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인의 포트는 공개를 안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 얼마만큼 샀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샀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높게 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때까지 전적이 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그 화려한 전적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신뢰한다고 해서 좀 더 느슨하게 조금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뭐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에 있는 이 구간대가 뭐 주식으로 비유를 할 때 이 구간대가 아직은 이 구간대보다 이 구간대가 와야지 좀 쌀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었거든요. 코인도 지금에 있는 상황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만약에 왜 그런 이야기를 또 하니까 뭐라고 이제 답변이 나왔냐면 그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은 뭐라고 했냐면 야 비트코인 지금 빠졌던 포인트가 60에서 70%고 주식도 60에서 70% 정도 빠졌어. 그러면 채권도 그 정도만큼 좀 영향을 했기 때문에 포지션이 좀 애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지션이 왜냐면 여기에서 내가 숏을 잡아도 어떻게 보면 먹을 수 있는 폭이 조금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곧바로 단기에 반등이 나와서 청산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는 지금 60에서 70% 애매한 구간대 이 구간대가 좀 애매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시장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렇게 돈을 아주 잘 굴렸던 이분의 또 실력 이런 걸 또 본다고 하면 좀 믿어볼 만한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최근에 이제 도지에 대한 트위터에서 또 머스크 형이 또 나불나불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또 찾아보니까 머스크 형이 손해배상 피소가 걸렸어요. 도지 가격이 박살이 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디에서든 돈이 나올 수 있는 구성의 소송을 던지는 역시 투자자분들의 또 해안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는 물렸고 요거를 좀 해소를 하려면 누군가한테는 좀 전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 쪽으로 또 분위기를 봐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채굴업자의 손실이 좀 급증이 되어 가고 있고 중고 그래픽 반도체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경기 침체가 되면 반도체 관련된 상품이 빨리 죽 써버립니다.
가장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해외 그래픽 가격을 보게 되면 요새 플래그십 라인업이 RTX 3090 Ti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가격을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채굴이 좀 많이 인기도가 줄어들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올해 하반기에 이제 4세대 모델이 나온다라는 엔비디아에 있는 이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영향성을 좀 끼치지 않았냐. 근데 아무래도 중고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건 이제 채굴 회사들에 있는 쪽에서나 채굴의 해시 부분도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 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해시율을 봤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해시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뭐 이더리움 보면 여기 잠깐 푹 찍었죠. 예. 잠깐 푹 찍었는데 그만큼 해시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도 이제 계속 비관론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블랙록은 이런 이야기 세 가지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예, 야, 지금 버블이 아직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좀 더 싸져야 내가 들어갈 수 있겠다. 블랙록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침체가 오면 이익이 꺾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실적 시즌이 아직 안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기업은 좀 더 빠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연준의 과도한 정책이 큰 변동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금리를 좀 보고 우리는 좀 유연하게 가져가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싫어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위기엔 브랜드, 단골 브랜드를 찾는다라고 있었던 소수몽키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기업과 소비자가 생계의 위기를 겪게 되면 비용에 집중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새 브랜드, 그러니까 기존 브랜드의 힘을 다시 찾는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쪽에 힘을 더욱더 실어줄 수 있지만, 반면에 알트코인 쪽은 박살이 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단골 브랜드, 가장 네임밸류 마케팅 홍보 제일 잘 되어져 있는 코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알트는 사줄 수 있을 만한 매개체가 좀 파이가 적지만 비트코인은 이미 ETF 상품도 있고, 기관과 국가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고래와 그 다음에 채굴 회사와 그 다음에 개인과 이해관계도가 높은 VC와 이런 매개체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알트는 진짜 손에 꼽힐 정도로 적어요. 예, 사줄 수 있을 만한 규모도 작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바라보았을 때 상승할 수 있는, 회복이 상승할 수 있는 순서도도 실시간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비트코인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또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자금력이 들어온다고 해도 비트코인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점만 잘 넘어가게 되면 빨리빨리 회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단골 브랜드 애들이. 그래서 비트코인도 저는 그쪽에 좀 들어간다고 표현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ST이더의 발목 잡힌 3에로 캐피탈의 이제 포트폴리오에 업비트 바이낸스 상장 목록이 정리되어져 있던 해당 목록이 있습니다. 이런 쪽이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얽혀져 있고 이 안에서 또 연결고리가 있는 또 코인들은 또 영향을 같이 받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 정도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긴축을 세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참고로 미국에서 돈 풀었던 규모는 1경입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돈을 풀었던 통화량은 10경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 얼마나 인플레가 세게 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겠죠. 물론 부연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좀 줄이도록 하겠고, 한국은 대략적으로 413조 원을 풀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베리 실버트가 야, 나는 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앨런 머스크가 도지에 관련 난 계속 지지하고 있다. 피서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액션을 또 취해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에 따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도 최저임금 비율 자체가 매우 높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의 최저임금이 올라왔던 속도는 2002년도 기준으로 약 5배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만큼 뭐 자영업자나 기타 어떻게 보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들겠죠. 그래서 좀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차피 고용인은 고용주의 돈을 받는 수령한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고용주 자체 고용인과 고용주를 보게 되면 고용인이 훨씬 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빨리 올라가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대량 실업이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최저임금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웬만한 거는 본인이 다 셀프로 케어를 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홈디포가 뭐 더 잘 가고 그랬던 이유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업자가 더 많이 생기는 또 역순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잘 뭐 저보다 더 머리 뛰어나신 분들이 뭐 잘 해결을 할 것을 보이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또 힘들다고 슬프다고 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술 한 잔만 먹어도 이번 최신 데이터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치매가 걸릴 확률과 뇌에 치명타를 받을 수 있는 유럽, 미국 대학 공동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왔던 근거 기반으로 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빠져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술 드시지 마세요. 네. 치매는 저는 좀비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좀비 되고 싶습니까? 가족들이 심장만 떼어져 있는 좀비에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슬픕니까? 저는 그냥 병 걸려서 빨리 죽었으면 죽었지. 저는 치매로 제 몸만 사라져 있는 건 좋아하진 않아요. 예. 여러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본인 건강 잘 챙기시고 이번에 이제 내용 정리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좋았던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괜히 허풍이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에 있는 분위기 상으로는 잠깐 깔짝깔짝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의 뭐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오늘 내용 좀 길어지는데 매우 죄송하지만 보기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깔짝깔짝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아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이 내려갔던 부분이 조정이 60에서 70% 구간대니까 좀 애매한 포지션이니까 이런 거 자체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상의 탑 클래스 부자가 어떻게 보면 그런 매크로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따른 수익성을 명확하게 본인에 있는 취약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확실한 구간대에 확실한 기간까지 다 확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델링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개인과 개미는 이런 거에 거의 목숨을 건드라는 것이죠. 그런 점이 좀 많은 또 깨달음과 또 저런 인터뷰를 또 보면서 많은 또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찐반등일지는 일단은 8월, 9월에 기업 실적 나오고 코인에서도 기업 실적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것까지 좀 보고 그 다음에 기업 실적 안 나오게 되면 3분기 때부터는 거의 마이너스 적자 쪽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적자 기업이 오래되면 아까 61%에 해당이 되는 쪽에 이제 VC 기간 뭐 어디 저기 이제 해서 이제 일파만파 커지는 게 내년까지 이어지게 되면 골치 아파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네, 내용이 길어지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의 변수가 물가잖아요. 그래서 물가로 인해서 부실률이 높아지고 그게 이제 청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청산이라는 게 코인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제 만기채 도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해도 항상 우리는 지금 부분은
저분이 저만큼 실력이 있는데도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본 시점으로 봤을 때 정말 정말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능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케이스 1은 저는 그래요.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정말 심하게 가게 되면 케이스 2는 말 그대로 진짜 지금에 있는 이 가격 대비가 정말 저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 아무래도 저분의 예상 가격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10,000달러 초반대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제 주관입니다. 추적은 불가능하지만 그냥 추론으로만 10,000달러나 10,000달러 초반대에 들어왔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코로나하고 회복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 자금난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분명 분배를 했을 거고 그러면 진입도도 상당히 늦어졌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못해도 가을이나 여름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10,000달러 초반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마지못해도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개되지 않았던 그런 보이지 않았던 그런 물량까지를 보게 되면 대부분 좀 덩어리가 크셨던 분들은 거의 이 구간대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생각보다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여기와 여기 있는 구간대에 물량이 되게 많이 쌓여져 있어서 만약에 여기가 좀 많이 내려온다고 해도 이 구간대에 또 많이 모아보는 전략이 나쁘지 않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매우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매우 겸손하고 항상 공부하고 그 공부한 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공부했던 내용 또 공유해 주실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